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책 제목 콜레 클래러티 읽어주기.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너무 유용하고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도 있고, 요산도 있고, 여러 가지 통풍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14장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9가지 이유들. 높은 LDL 수치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두려워하는 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 우리의 조부모와 증조부모들이 했던 것이 맞다. 버터, 고기, 치즈, 계란을 식단에 많이 첨가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했던 이유이다. 100년 전에 비만이었던 사람은 150명 중 1명꼴이었다. 현재 우리는 식단에서 위의 음식들을 제거하고 탄수화물, 고도불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3분의 2의 인구가 과체중과 비만이 되었다. 닥터 도널드 밀러. 콜레스테롤에 관한 문제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캠프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쪽은 총 콜레스테롤을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보며 다른 쪽은 총 콜레스테롤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나의 관점은 조금 미묘하다. 혈액의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나 LDL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에 접근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 심장질환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아예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도 안 된다.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는 신체에 무엇인가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닥터 크리스 마스터존. 나는 사람들에게 종이 위에 적힌 콜레스테롤 수치에 겁을 먹지 말라고 말한다. 대신 어떤 것을 섭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라고 말한다. 캐시 비오크. 당신이 올바른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당신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이다. 여기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여겨지는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9가지 이유들이 있다. 1. 갑상선 기능 부진증. 비만인 사람들은 갑상선 문제에 대해서 말하곤 한다. 갑상선은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포함하여 많은 신체 기능에 중요한 책임을 가진다. 갑상선 기능이 부진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갑상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T3로 알려진 갑상선 호르몬은 LDL을 세포로 밀어내어 혈액의 과도한 LDL을 제거하도록 LDL 수용기에 명령을 내리며 혈액에서 제거되어 세포로 들어간 LDL은 세포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된다. 불행히도 T3 수치가 낮으면 이 과정은 느려지며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남아 떠다니게 된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더 퍼펙트 헬스 다이어트의 저자인 폴 자미넷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상선 검사를 권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대부분의 실험실 결과의 기준 범위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여기 갑상선 건강에 대한 두 가지 훌륭한 책들이 있다. 다티 스카라지안의 Why do I still have thyroid symptoms when my lab tests are normal과 제니 보우토프의 Stop the Thyroid Madness, A Patient Revolution Against Decades of Inferior Thyroid Treatment. 나는 나의 팟캐스트 The Living La Vida Low Carb Show의 382화와 383화에서 두 저자들을 인터뷰했다. 갑상선 기능 부진증은 식단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나 팔레오 식단을 시작한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증가했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적당량의 요오드를 섭취해야 한다. 해산물이나 다시마 등에 포함되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우리는 갑상선을 확인하며 요오드를 보충하는 것으로 갑상선을 안정화시키곤 한다. 갑상선 기능 문제는 콜레스테롤 과잉 혈증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 지방 단백질 이상을 가지는 사람들은 갑상선을 검사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치료받아야 한다. 닥터 토마스 데이스프링. 2. 너무 많은 탄수화물과 당분을 섭취하는 것. 나에게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식이탄수화물은 LDL, 총 콜레스테롤, HDL,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입자가 크고 밀도가 낮은 LDL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라. 닥터 드와이트 런델. 책을 이 정도까지 읽었다면 음식이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탄수화물, 당분을 섭취하는 것은 LDL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LDL-C 수치, 계산된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LDL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며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심장 건강에 좋지 않다. 이것이 바로 입자 크기 검사가 중요한 이유이다. 탄수화물을 많은 양으로 섭취하면 작은 LDL-P, LDL-C, VLDL, 중성지방 수치는 아주 높은 수치로 증가할 것이다. 만일 혈액에 과도한 양의 당분이 존재한다면 당분은 LDL에 달라붙어 공격할 것이며 이것은 당화 반응 손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유발할 것이다. 혈액의 단백질은 과도한 당분에 의해 당화되며 이것은 당뇨의 발생과 큰 연관성을 가진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혈액에 당분이 많은 것이며 과도한 당분은 혈액의 단백질을 공격한다. 당분이 공격하는 것들 중에는 LDL도 포함된다. 자동차 키 구멍이 얼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키를 구멍으로 넣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당신의 신체는 비슷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 LDL은 당분으로 가득 차게 되어 조직으로 물질을 나르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체는 LDL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LDL이 당분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들은 간에서 재활용될 수 없다. 그 결과로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입자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입자들은 제거될 수 없는 쓰레기이며 매우 나쁘다. 이 입자들은 형태가 굳어져서 신체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식세포들은 플라크로 들어와 이 쓰레기들을 뒤진다. LDL을 세포로 쓸어버리고 닦아서 HDL로 내보낸다. 대식세포들은 이 작고 밀도가 높은 LDL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 영웅적인 역할을 한다. LDL 입자들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조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LDL 입자들은 작고 밀도가 높은 형태로 남게 되며 간으로 이동되어 깨끗이 닦여진다. 이 과정은 당분에 의해서 방해된다. 스테파니 세네프.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고 믿는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혈액의 지방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섭취와 가장 크게 관련된 지방은 중성지방이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것이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는 확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는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쉬운 방법이 있다. 탄수화물을 줄여라. 중성지방 수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대로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닥터 에릭 웨스트맨의 소견.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혈액과 간의 지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푸아그라를 생각하면 된다. 거위에게 탄수화물을 강제로 먹여서 지방이 많은 간을 만든다. 인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습관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지방산을 원료로 산화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동물들에게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제공한 뒤 혈액의 플라스마를 보면 우유색의 지방 부유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단의 지방산이 포도당에 의해 그냥 지나쳐져서 중성지방이 그대로 혈액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면 혈액의 지방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몇십 년 전에 연구자들이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것에 혼란스러워한 이유이다. 고지방 식단이 식욕을 조절하여 신체가 지방산들을 원료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혈액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 수치의 증가는 고탄수화물 식단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다. 닥터 도미닉 디에이고스티노. 3.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것.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는 환자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를 확인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람에 이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찾아서 낫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환자들이 낫기 시작하면 그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와 의사들의 조언들과는 상관없이 다시 사는 기분이 들 것이다. 닥터 필립 블레이어. 여기서 잠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당신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식단의 당분, 탄수화물을 계란, 붉은 고기, 치즈와 같은 건강한 진짜 음식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는 바뀔 것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실제로 HDL 수치는 건강한 수치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중성지방 수치는 확 줄어들 것이고 LDL 입자들은 커지고 솜털 같아질 것이다. 패턴 A 종류. 이것은 제대로 식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LDL-C, LDL-P, 아포B,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고포화 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의 LDL-P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대사증후군과 같은 당뇨와 심장질환에 기여하는 위험 요소는 개선되기 때문에 이것이 심장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른다. 게리 타우브스.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의 사람들의 LDL-P 수치가 왜 2000에서 3000 이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의학과학은 답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LDL의 긍정적인 역할은 LDL이 더 잘 적용한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한다.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닥터 프레드 페스케톨. 상상해보자. 당신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국식 식단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으로 전환했다고 치자. 6개월 후 50파운드를 감량하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25점 높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100점 낮추었으며 LDL 입자 종류를 패턴 B에서 패턴 A로 바꾸었다고 하자. 모든 점에서 당신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건강해졌을 것이다. 한 가지 문제만이 존재한다. LDL-C 수치가 100점 증가했을 것이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점 증가했을 것이다. 또한 NMR 리포 프로파일 검사는 LDL-P 수치가 2000 이상이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일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숫자들을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스타틴을 처방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다른 심장대사 건강 지표들이 훌륭하다면 낮은 중성지방 수치, 높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화된 공복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 낮은 CRP 수치, 이 숫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 핵심 질문이 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으로 지방질 지표를 포함한 건강 지표들이 개선되었지만 LDL-P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질환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인가? LDL-P를 심장질환의 위험과 연관짓는 모든 인구 연구들은 기존 미국식 식단을 섭취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아직 없다. 게리 타우브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체중 감량 효과와는 별개로 확인해 왔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심장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다른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개선되어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한다. 닥터 패티 시리타리노. 나는 이 책에 기여한 전문가, 콜로라도 덴버의 내과 의사 닥터 제프리 거버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 그는 그의 환자들에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권장한다고 한다. 우리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영양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도 LDL-C, 총 콜레스테롤, LDL-P, 아포B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나는 지금 이에 대한 해답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수치는 낮기 때문에 위의 수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들에 대한 증거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닥터 거버는 여전히 높은 LDL-P, 아포B 수치를 가지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스타틴을 복용해야 한다는 개념에 반대하고 있다. 닥터 로키 파텔, 애리조나 길버트의 가족내과 의사 역시 환자들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치료법으로 사용한다. 그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있는 환자들 중 소수의 LDL-P, LDL-C,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하였다.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그는 사실대로 말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을 하자면 갑상선 기능 문제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다. T3 수치를 줄이고 LDL 수용소 발현이 줄어들면 이는 과도한 지방 단백질의 발현으로 이어진다. 기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는 심장마비의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실험실들의 정상 범위는 0.4에서
4.5로 다양하지만 TSH 수치가 2.5를 넘어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나는 T3와 T4를 확인하여 전체적인 갑상선 기능을 판단한다라고 말하였다. 닥터 파텔은 현재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여태까지 진행된 LDL-P 연구들은 기존 미국식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LDL-P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행히도 우리에겐 아직 해답이 없는 것이다. 팔레오, 케토제닉, 저탄수화물 환자들은 지방 수치들이 높게 나타나면 걱정을 한다. 그들에게는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중성지방 수치가 낮고 HDL 수치가 높으면서 작은 입자 LDL-P를 나타내면서 LDL-P, LDL-C,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경우는 유전자 박탈의 변종일 수도 있다. 야생에서 이러한 수치를 가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 3주간 굶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은 쓰러질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생존할 것이다.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의 원인들은 다면적이며 겹칠 수 있다. 닥터 토마스 데이스프링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케톤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아직 탐구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케톤식을 진행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정량의 포화지방 섭취량을 넘어서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많은 LDL 입자들을 생산해낸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신진대사의 문제와 인슐린 저항이 완전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동맥이 추가적인 LDL 입자들을 견뎌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되기 이전까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케톤식을 진행하는 와중에 포도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진 채로 유지가 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이나 단백질의 형태로 추가적인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관될 수도 있다. 만일 그들이 추가적인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이것은 혈액지방 수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만성적 고혈당이나 탄수화물 유발로 인한 만성적 고포도당의 경우보다는 덜 위험하다. CRP,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질 것이며 HDL 수치는 증가하고 LDL 입자는 커질 것이다. 닥터 도미닉 디에이고스티노. 닥터 거버의 의견에 따르면 당신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면 높은 LDL-P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과한 걱정일 수도 있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동맥에 플라크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계속해서 모니터하는 것은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에서 19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나의 중성지방 수치는 낮고 HDL 수치는 높으며 두 수치의 비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 높은 LDL 수치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다. 하와이에서 실무를 진행하였을 당시 나는 LDL 수치가 왕성한 80세 이상의 환자들을 많이 접해보았다. 그들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닥터 케이트 샤나한. 만일 여전히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 된다면 다음 챕터에서 심장 건강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라. 하지만 현재 이 주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보다 연구를 진행하여 답을 알아내야 한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